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심사 안내를 맡게 된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 전수연입니다. 목차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기본 설명과 사전 준비사항,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심사, 그리고 스마트 혼합훈련 컨설팅 신청 방법 순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대면으로 운영하는 집체훈련과 원격보조훈련, 쌍방향훈련 등 비대면 훈련으로 운영하는 원격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 유형입니다. 여기서 원격 보조 훈련은 지금 본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것처럼 PC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서 콘텐츠로 학습을 진행하는 훈련이며, 쌍방향 훈련은 실시간으로 참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여 화상 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었고,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은 집체 훈련의 원격 보조 훈련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등 다양한 온라인 훈련 방식을 조합하여 직업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을 운영하며 얻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격 훈련 부분은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학습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훈련을 통해 직업 현장에 대한 간접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생의 직업 훈련 이후의 현장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심화 학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생이 훈련 기간에 출석하지 않은 시간에도 또한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학습 지뢰에 대한 코멘트를 상시로 제공할 수 있어 교수자와 훈련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이러한 효과들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사전 확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실업자 훈련에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과 실업자 계좌제 훈련이 있으며, 재직자 훈련에는 재직자 계좌제 훈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은 총 훈련 시간이 최소 14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하나, 재직자 훈련은 40시간 이상을 최소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훈련 시간의 10% 이상, 50% 이하, 그리고 엔드 조건입니다. 최소 20시간 이상을 원격 훈련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쌍방향 훈련은 단독 편성이 불가하며 반드시 원격 보조 훈련, 즉 이러닝 콘텐츠 훈련 시간이 전체 훈련 시간의 10% 이상, 50% 이하, 그리고 20시간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훈련 시간 200시간 미만인 훈련 과정에서 최소 비율인 10%가 20시간 미만이더라도 이 요건에 따라 최소 20시간 이상의 원격 보조 훈련을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원격 보조 훈련과 쌍방향 훈련으로 편성한 교과들의 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 시간 중 50% 이하로만 편성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편성 시간 비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콘텐츠를 활용하는 원격 보조 훈련 교과에서는 반드시 전공 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 주셔야 하며, 직업기초 능력 등 NCS 소양 교과로만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 편성 방법입니다. 훈련 기간은 인프라를 고려하여 원격 훈련과 지체 훈련을 혼합하여 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중 원격 훈련은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 보조 훈련 방식이 있고, 또는 쌍방향 훈련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재량학습 활동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원격 보조 훈련으로 편성 시 콘텐츠를 먼저 선정하여야 하는데요. 콘텐츠 종류는 자체 콘텐츠, 조달 콘텐츠, 공공 콘텐츠 총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는 훈련 기관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훈련 기관이 직접 투자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체 외주 제작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조달 콘텐츠는 훈련 기관이 훈련 콘텐츠의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허가 계약 등을 통해서 조달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임대 콘텐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기술, 공학 분야, 직기초 등 360여 개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별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교강사가 동일하여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간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작 시에 콘텐츠의 화질이나 음질 등이 가동성이 높도록 매끄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조달 콘텐츠와 공공 콘텐츠는 기초 이론 학습 중심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아 이론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반면 원격 훈련이나 집체 훈련 교강사가 상이하여 내용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 콘텐츠나 공공 콘텐츠 선택 시에는 원격 집체 교육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콘텐츠 유형별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원격 보조훈련 수업 구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집체훈련과 마찬가지로 단위 수업 시간인 5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훈련 콘텐츠를 구성할 때 콘텐츠를 50분 이상으로 구성해도 되고 콘텐츠가 최소 25분 이상이나 50분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은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하여 원격 훈련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모든 차시 구성이 50분 이상인 경우에는 재량학습 활동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25분 미만인 차시가 일부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량학습 활동을 실습형 과제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심사 계획 공고 시 함께 제공된 양식에 따라 실습 과제 운영 세부 계획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재량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과제, 시험, 보충자료 학습 등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며 해당 원격보조 훈련 교과목에 적합한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재량학습 활동 구성 시 보충자료 배포, 시험 출제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MS 기능을 활용하여 반드시 재량학습 활동에 대해 훈련생이 실제 수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강사가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준비하셨다면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을 위해서는 LMS라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LMS는 그 원격 보조 훈련을 훈련생들이 학습하고 강사들이 진도율을 관리하고 성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을 위한 LMS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스마트 혼합훈련을 준비하여 미처 LMS를 준비하지 못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LMS 임대 지원 사업과 스텝 온라인 강의실 임대 이렇게 2가지 LMS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훈련기관에서 자체 LMS를 구축하여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체 LMS를 구축하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 별도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인증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LMS 임대 지원 사업은 선정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특화심사센터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훈련기관에서 과정심사 신청을 한 이후 직종분류 검토, 과정 적합성 심사, 훈련비 심사 등 약 2달 동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총 7단계의 심사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과정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사 항목과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체훈련 과정 심사의 이해 콘텐츠를 먼저 수강하셨을 텐데요. 실시간의 직종, NCS 확인 강사, 시설, 장비, 교재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절차는 앞선 집체훈련 과정 심사의 이해 콘텐츠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심사 항목 중에 직종분류 검토, 신창 제한 분야,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집체훈련 항목, 훈련비 심사 등 기준은 통합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합심사 다른 심사 항목과 심사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심사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심사는 원격훈련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성과 적정성, 산업지역 인력수요 적정성 심사 등이 별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선 기본요건 심사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편성 기본요건에 대해서 추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총 훈련 시간 그리고 원격 훈련 편성 비율 등에 대해서 기본요건에 대해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집체훈련과 원격 훈련 내용의 연계 적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 전체 목적과 훈련 대상, 집체훈련 편성 교과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콘텐츠를 선정하지는 않았는지 전혀 관련이 없는 콘텐츠를 선정하지는 않았는지 등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원격 보조 훈련, 즉 이러닝 콘텐츠의 내용, 화질, 음질, 윤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콘텐츠 신청 과정에 한해서는 자체 콘텐츠 의뢰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스마트 혼합훈련을 처음 준비하시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준비하시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훈련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 혼합훈련 도입 예정이거나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중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대상으로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을 처음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최초 1회 의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필요시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스마트 혼합훈련을 처음 운영하는 기관은 개설 일주일 전까지는 컨설팅을 신청해서 혼합훈련 운영 기본 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아래 경로에 따라 컨설팅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영역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컨설팅에서는 가정 개발 단계, 그리고 사전 컨설팅 및 운영 지원 등 운영 단계, 그리고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기관들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단계,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훈련기간 요청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정 개발 단계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기관 대상으로 처음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과 운영 지원 등 훈련 운영 단계 컨설팅에서는 훈련기관이 처음 원격 보조 훈련을 운영하다 보니 LMS 활용도 미숙할 수 있고 훈련생에게 무엇을 안내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단계 컨설팅에서는 자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길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 자체 콘텐츠 제작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기관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FAQ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번, 스마트 혼합훈련 중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는 원격 보조 훈련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러닝 콘텐츠 한계차 시는 지체훈련상 1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한계차 시는 25분 이상이어야 하고 이러닝 콘텐츠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시험, 과제, 보충자료 학습 등의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콘텐츠를 한계차 시당 50분 이상으로 모두 편성하실 경우 해당 원격 보조 훈련 교과목에 대한 재량학습 활동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이러닝 콘텐츠 중 25분 미만 차시를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재량학습 활동을 실습형 과제로 편성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렸고요. 이때 실습과제 운영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콘텐츠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처음 스마트 혼합훈련을 준비하시는 기관은 콘텐츠 확보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훈련기관에서 이러닝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기관별 이러닝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스텝마켓인데요. 스텝마켓에서 다른 기관이 판매하는 이러닝 콘텐츠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확보 방법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개발한 360여 개의 공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토하셔서 필요시 공공 콘텐츠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LMS 공급사 등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에서 구매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과정 편성 시 원격 보조 훈련에 반드시 전공 교과를 편성해야 하는데 훈련 과정의 주 직종과 다른 직종의 콘텐츠를 활용해도 되나요? 원격 보조 훈련에서 전공 교과는 직업 기초 능력을 제외한 이론 및 실습 교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직종과 다른 직종의 콘텐츠를 하더라도 훈련 목표에 부합할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360여 개의 공공 콘텐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인데요. 아래 경로로 들어가셔서 해당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v.stat.ol.kr로 들어가시면 공공 콘텐츠에 대해서 전체 목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과정별 강의 계획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강 신청 후에는 그 콘텐츠에 대한 학습하기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원격 보조 훈련에 대한 별도 훈련 장려금이 있나요? 기존 지체 훈련에 대한 훈련 장려금 외에 원격 보조 훈련, 즉 이러닝 콘텐츠 훈련에 대해서는
진도율 가중치 합계가 80% 이상이신 경우 총 1회 11만 6천 원 정액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6번입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의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체훈련과 원격보조훈련 각각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쌍방향 훈련을 포함한 집체훈련은 훈련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할 경우 수료 기준을 충족합니다. 원격보조훈련은 원격보조훈련 교과목 각각의 학습 진도율에 대한 진도율 가중치합이 80% 이상일 경우 수료 처리가 되는데요. 진도율 산정 예시를 살펴보시면 가중치식은 교과목별 훈련시간 나누기 총 훈련시간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교과목별 시간이 큰 교과목 경우 가중치가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도율 산정 예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체훈련과 원격보조훈련 각각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셔야 과정 전체 수료 기준을 충족하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용어 퀴즈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훈련의 개별화, 맞춤화 및 근접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훈련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스마트 혼합훈련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스마트 혼합훈련은 쌍방향 훈련만으로 단독 편성이 불가함을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원격보조훈련 플러스 집체훈련 가능하고요. 원격보조훈련, 쌍방향훈련, 집체훈련을 편성하신 경우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번의 경우 원격보조훈련 편성 시 반드시 전공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됨을 안내드렸습니다. 3번, 콘텐츠 유형은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훈련 기간에서 직접 제작한 자체 콘텐츠 외에도 콘텐츠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허가 계약 등을 통해 임대한 조달 콘텐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 콘텐츠 중에서 검토하여 적합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